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선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교육받았던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놨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자, 오늘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정책주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주도주가 기본이고 그리고 저평가주를 하나 들고 있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일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게 정부 정책으로도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위해서는 이런 종목을 하나씩은 꼭 담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교육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정부에서 이 정책을 발표하고 실망감이다 아니면은 이게 또 괜찮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저평가주, 실적이 좋은데 못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지주사나 은행, 그리고 금융, 뭐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움직일 이런 수급을 볼 때 가장 간단하죠. 대부분의 지주사는 최소 중형주 이상에서 대형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꼭 봐야 된다.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드리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봤더니 외국인 코스피 수급,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28조 원을 2월 달까지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제가 볼 때는 28조 원이냐 30조 원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월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외국인 수급을 바라보건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나도 싸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니 20년이니 하다가 작년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헐헐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사상 최고치까지도 돌파를 하고 있죠. 너무나도 부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대요. 발표가 되자마자 계속 실망이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정부의 정책이 너무 수동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강압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도적으로 좀 확실하게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뭐 변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제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할 이런 기초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가 2012년부터 해서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끝났다라고 해도 그 유동성이 계속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베가 2012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리고 2013년부터라고 해도 10년 이상이죠. 이렇게 10년 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행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이 풍부한 유동성이 주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준비한 게 있나요? 여러분 준비한 게 있어요? 주시장에서? 없어요. 준비 누가 했어요? 외국인이 했네요. 조금 전에 28조 원 매수했다 보여드렸죠. 외국인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이 28조 원이나 매수를 했고 지금쯤에는 여러분들 30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만 돈 버는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수동적인 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딱 명확하게 발표를 했는데 어설프면은 욕을 더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책 발표된 다음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정책 얼마나 보셨나요?
흔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발표하자마자 여러분 마음에 쏙 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강압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업에 먼저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가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업들 중에서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시행해 보시오. 그러면은 잘한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롤모델 삼으면 되죠. 그리고 그 롤모델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제도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설프게 강압적으로 나와서 욕을 더 먹는 것보다는 그리고 시장을 오히려 망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신중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빠르게 어설픈 정책을 제도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5월 정도에는 기관들이랑 이제 기업들이랑 해가지고 미팅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주식이 당장 이렇게 급발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뭐 테마주처럼 올라가는 이런 시장은 아닐지언정 꾸준하게 시장을 끌어올려서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상승 초입에 있죠. 일본 사상 최고치, 미국 사상 최고치, 유럽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3,000 이상은 기본이고 사상 최고치도 돌파를 노려보고 4,000포인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먼 일이고 시기상조고 아직 3,000도 머나먼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 3,000포인트 돌파하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는 3,000을 목표치가 아니라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1개월 안에 돌파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죠. 지수라는 게 그렇게 테마주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파동,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여야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수동적인 정책 발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 기업들이 먼저 실행하게 해놓고 롤모델 삼아서 그 토대를 가지고 제도화시키는 게 더 여러분들이 만족한 결과가 결국에는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동적인 정책에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복형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불량상장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친화 정책 펼치지 않는 기업들 퇴출시켜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발언을 했죠. 물론 이게 아직 제도화가 된 게 아니라 금감원장의 발언입니다. 그냥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게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보이는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숲을 보세요. 숲을 보면 이게 더 좋은 정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설프게 제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게 좋죠. 자,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ETF 편입한다. 수급을 조금 넣어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나서 기업들이랑 보고 한 반년 정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도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도화를 추진하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실망감 가질 필요 전혀 없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평가 종목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때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도 모든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1위 어디예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수출 3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자탑을 쌓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18만 원권에 있는 거 이해할 수 없다. 17만 원대는 당연한 거고요. 이거 무혈입성 아닌가 싶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9만 원 아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싼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밀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도 된다라고 교육을 해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을 봤을 때 3위에 랭크돼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업을 쌀 때 사야지 언제 살 겁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사야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 가성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좋은 차라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식이 딱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현대차 인식 좋아. 왜?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미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디자인상부터 시작해서 각종 상이랑 상을 계속 타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출시하는 자동차를 타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값 주고도 어느 정도는 살만한. 물론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보다 뭐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는 없겠죠. 아직은. 그런데 꽤 살만해요. 거기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전기차는 또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은 폭스바겐이나 뭐 벤츠 뭐 이런 기업들이 아니다.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IRA 시행할 때 가장 자동차 회사를 로비를 하면서 견제한 기업이 어디냐?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수출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좀 고전하지 않았냐. 유럽은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조지아 공장 완공 시점을 우리가 조금 당기겠다.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하반기로 당겨서 양산을 하겠다. 여러분 반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IRA 때문에 살짝 막혀있던 부분도 올해 연말부터는 서서히 물꼬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한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뭐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IRA 때문에 막아놓은 기간이 이 소비가 위축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판매량 쪽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판매량이 확대되면서 이 점유율 확대를 어마어마하게 나갈 수 있는 구간까지는 아니었어요. 도움은 되지만. 그런데 판매량이 이제 슬슬 확대되기 시작되는 하반기면 미국도 금리 인하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소비가 확대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한번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피해는 봤지만 피해는 어느 정도는 최소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격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래의 가치를 볼 때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차 그룹을 이 저렴한 가격에서 포착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최고의 저 PBR주는 현대 기아차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2600 돌파 시에 지수가 억지로 넘어가면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없이 그냥 돌파를 하면 속임수다. 그런데 주도를 한 게 뭐예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이 끌고 갔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이 종목들이 2600 돌파할 때 힘차게 뻗어 나갔단 말이에요. 수급이 이쪽에 딱 쏠렸단 말이에요. 주도주가 명확하게 잡혔죠. 반도체, AI 반도체하고 그리고 저평가 실적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주주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업 양대 산맥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주도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인 반도체 필수고 자동차 동반 상승하면 아주 좋다. 이게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만 원 아래는 너무나도 편안합니다라고 했던 이 현대차 25만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숫자로 표현해 드린다라고 했어요. 다음 저항이 뭐 꺾이면 매도하세요가 아니라 다음 저항이 이 25만 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5일선이 꺾이면 매도하세요. 5일선이 매일매일 바뀝니다. 가격이. 그런데 이거를 다 매일매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본업이 따로 있고 한데 맨날 체크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실제로 바뀌는 가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평선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중요 요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보는 게 제일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만 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이 무거운 종목이 그동안 아예 움직이지도 않던 종목이 43.64%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면서 25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가장 기본적인 종목들부터 보는 거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기아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자, 작년 영업이익 1위가 현대차면 2위는 어디예요? 기아입니다. 현대차가 수출 300억 불 돌파했다. 기아도 200억 불은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룹사 내에서 500억 불을 돌파한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 이 종목이 제가 바닥권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거 7만 원대는 무혈입성입니다.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은 무혈입성이고 9만 원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기존 저항이니까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교육해드렸습니다. 돌파했네요. 그러면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효자 종목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대차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아를 좋아하는 이유?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중심이 뭐예요? 주주 친화 정책 아닙니까? 주주 친화 정책에서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기아는 뭐예요? 배당도 잘 줘요. 그리고 자사주 5천억이나 매입을 해서 2,500억, 절반은 이미 소각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2,500억 뭐예요? 상반기 실적만 정상적으로 잡히면은 우리가 하반기에 다 소각하겠다. 총 5천억을 매입해서 다 소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가장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기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이제 12만 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32.74%라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편안하죠. 현대기아차 무거운 종목 같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 이 종목 제가 저항 돌파한 다음에 고가인 것 같지만 9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육해드린 거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대응 전략 저희 교육방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방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리고 다음 교육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저평가 종목 하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평가주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고성장주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름에서도 볼 수 있죠.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로 떠나는 우주항공의 우리나라 최고 기업, 1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로 연결되는 거기에다가 한국항공우주, 카이도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사까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주에 대한 열망이 강력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주 쪽은 아직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평가주에 해당되진 않고 성장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저평가냐? 이 종목이 방산주에 해당이 되죠. 레드백도 그렇고 너무 참여하는 게 많아요. 천궁 같은 경우도 발사대도 해당이 되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이미 이제 대공수단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에서 폴란드에 수출 계약 나올 때 가장 큰 규모 대부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드디어 수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루마니아에도 18조 원 수주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상 그리고 하늘 다 아우를 거 없이 이 기업이 실적도 올라가고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이런 특성도 다 가져오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구간 동안 쉬어가는 구간 동안 그리고 14만 원 돌파 시도하고 눌림목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도 꾸준하게 교육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0%가 넘는 이 대형주가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가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얼만큼 이 기업이 미래 성장 그리고 국가에서 원하는 것을 이 기업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산, 우주항공, 현재 정권에서 진심이고 앞으로 정권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필요 없는 주도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벌써 20만 원대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12만 원대에서 봤는데 그래서 61.24% 화려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추세는 최근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단계고 눌림목 구간에서 또 비중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바이오주라서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 최근에 계속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바이오주는 어려움을 겪는다. 거기다가 지난 정권에서 이제
뭐 4년 동안 분식회계 조사를 하면서 뭐 결국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좋을 수는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2028년 4년 뒤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100조 원인데 글로벌 시장의 퍼스트 무버 가장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병을 통해서 지배구조도 강화하고 있고 악재가 다 소멸됐어요. 그럼 제자리 찾아가는 것만 남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바이오 기업 하면 어디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이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너무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지금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다 특허가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제약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죠. 바이오시밀러의 퍼스트 무버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에 1개 이상을 출시하겠다라고 서정진 회장이 발표를 했는데 1년에 1.5개, 2개를 향후한 4년 동안은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임상이 거의 다 끝나고 FDA, EMA 신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보시면 돼요. 16만 2천 원? 제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전 25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22만 5천 원 구간 또 시도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24만 원 구간까지 왔는데 25만 원 다 왔어요. 끝이냐? 아니요. 이 아래에 있으면 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직도 저평가예요. 이 기업이 그 아래에 있을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 기아가 10만 원 아래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15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이 종목이 35만 원, 40만 원을 기본적으로 가고 나서 그때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를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8% 올랐다고 좋아하실 거 없고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대응 전략은 저희 교육방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2분 안에 입장하셔야겠죠.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상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할 때 우리가 대형주들 중심으로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융지주사들 뭐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많이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은행주인데 은행주 중에서 시총은 좀 작아요.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은행 중에서는 지금 가장 멋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그만큼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자, 대형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주사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은행주들도 움직임이 나온다. 이미 한 차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12,000원만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15,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도 짧은 수익이 날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 N자형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그럼 2만 원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 이 자세한 설명은 저희 교육방 오시면은 저희가 40초짜리 쇼츠 영상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대응 전략 가격까지 다 제시해 드리니까요. 저희 교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주와는 또 다른 주도주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수상한 종목을 보니까 꼭 대형주가 아니어도 핵심 종목에 포함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M&A 이슈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올해 정말로 청룡회에 여러분들 계좌가 승천할 수 있는 해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데 싶어도 앞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